미국 대선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최종 당선되었습니다. 지난 7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이 자신들의 생각을 선거를 통해 표현했다며 분명한 승리, 확실한 승리, 우리 국민을 위한 승리를 이끌어냈다고 승리 연설을 했습니다. 상대편 후보의 패배 선언 없이 승리 연설을 한 건 124년 만입니다. 전통을 깨트린 것이죠. 이유는 자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 입장을 밝히며 불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선인 신분이 된 첫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 바이든은 특별한 외부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권 인수를 위한 인수위 핵심 인사들을 임명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앞에 놓인 과제가 많습니다. 그는 취임과 함께 지난 4년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정책 방향을 그 이전으로 되돌려 놓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이민, 인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정반대의 정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이 현지 언론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과제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19 통제입니다. 바이든 당선인도 승리 연설에서 코로나 대처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제를 다룰 전문가 그룹을 신속히 임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바이러스 피해가 가장 심각한 나라는 단연 미국입니다. 압도적이죠. 대선 와중에도 하루에 13만 4천 명이 넘는 신규 환자가 나와 나흘째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하루에 10만 명을 훌쩍 넘기다니 충격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확산세가 심각한 와중에도 경제 재개를 내세우며 각종 폐쇄 조처를 조기에 해제했습니다. 또한 마스크의 효용성을 부정하는 것 같은 언행을 일삼았죠. 방역 전문가들로부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을 줄곧 받아왔습니다.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을 무렵에는 코로나와 관련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만 명이 넘는 코로나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모든 연방기관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겠다며 코로나 억제를 위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취임과 동시에 적극적인 방역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정책에 따라 국산 키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의 모범 사례로 꼽히는 이른바 K방역을 대놓고 질투해왔습니다. 시시때때로 한국을 언급하면서 미국보다 한 수 아래라는 식의 발언을 해왔죠. 코로나19 유행 초기 한국산 진단시약은 전 세계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은 물론이고 미국의 주지사들도 한국 키트를 받으려고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내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있죠. 내리 호건 주지사는 군대까지 동원해서 한국 키트를 지켰습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감염병 등 여러 진단시약의 수출 상황은 각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크게 출렁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의 교체가 한국의 진단시약의 수출 확대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한국 기업의 코로나19 진단키트는 10여 개에 달합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헬스케어 관련 시장 규모가 가장 큰 만큼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게 있어 꿈의 무대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과 유럽 기업들이 시장을 평정한 상황으로 이제 막 신약 개발에 눈을 뜬 한국 기업들에게 미국의 진출벽은 늘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기회입니다. 틈새 시장으로 볼 수 있는 진단키트 개발 기술은 우리가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미국 진출로를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권이 바뀐 미국 내에서 앞으로 긴급 사용이 아닌 정식 허가를 받는 기업들이 속속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다른 감염병 진단키트의 수출길도 여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 국내 진단키트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수출액은 1조 3,956억 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3배 이상의 규모입니다. 코로나 대응이 시급한 바이든 당선인이 한국의 진단키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한국을 향해서 긴급하게 SOS를 하며 발을 맞춰 나갈 가능성만입니다. 현재 한국은
코로나19 상황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계 자료가 완벽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일일 발생 환자가 100여 명에서 유지되는 선진국은 없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퇴임 후 상당히 곤욕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퇴임 후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 자연인이 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소송이 한둘이 아닙니다. 탈세, 성추문, 명예훼손, 사법방해 등 사안도 무척 다양합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토록 재선에 목을 메고 있는 배경을 사법 처리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조지아주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패배하면 아마도 나는 이 나라를 떠나야만 할 것이다. 이 발언은 괜한 푸념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맞닥뜨릴 두 소송의 첫 번째는 성추문 입막음 의혹 수사입니다. 뉴욕 맨하탄 지검이 수사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한 여성 2명의 입을 막기 위해 거액을 지급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엉뚱한 대로 번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사 마이클 코언이 무마 비용을 건네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그룹이 관여했는지를 들여다보던 검찰이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금융, 납세, 보험 사기 등 불법 혐의가 줄줄이 터져나왔습니다. 검찰은 트럼프 그룹에 8년치 납세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측은 대통령 재임 중 형사소출을 금지하는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수사는 일시 중단된 상태이지만 퇴임 후 곧바로 시작됩니다. 이제 모든 방패가 사라집니다. 성추행 관련 명예훼손 소송도 트럼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잡지 LA 칼럼니스트였던 진 캐럴은 지난해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990년대 뉴욕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폭로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부인하는 과정에서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입니다. TV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의 출연자 서머 저버스도 대통령을 성추행에 근거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혼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멜라니 트럼프가 백악관을 떠나면 바로 이혼 소송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또한 그녀는 트럼프의 포기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악착같이 버티고 있지만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만약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경우 미 육군이 개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제로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무척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닥터시다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본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의 부적절한 대응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미국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최근 아베 총리가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을 알면서도 자국서 개발된 아비간을 코로나19 치료제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비간은 후지필름의 자회사 도야마 화학이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로 개발한 항바이러스제로 이 약을 임신부가 복용할 경우 기형아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태다. 아베 총리는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에게 아비간에 대한 마케팅 활동까지 벌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관련 아베 총리가 고모리 시게타카 후지필름 회장과 가까운 사이라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일본 정부와 후지필름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아베 정부는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466억 원을 들여 가구당 2장씩의 천 마스크를 배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도 마스크에서 벌레, 머리카락, 곰팡이 등 각종 이물질이 나오면서 배포를 중단한 상태다. 이 마스크는 현재 아베노믹스를 빗대 아베노마스크로 불리고 있다. 최근에는 아베 총리 혼자서만 쓰는 마스크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코로나19 검사 기준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까다로워 제대로 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실제 감염자 수는 정부 발표보다 많은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NHK에 따르면 지난 6일 현재 일본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5명이 증가한 16,189명을 기록했다.
한편 이 같은 아베 총리 허술한 코로나19 대책이 이어지면서 일본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6일 마이니치 신문이 일본의 18세 이상 유권자 1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8%가 현재 일본의 의료, 검사 체제에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14%에 불과했다. 이 신문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검사 건수가 확대되지 않고 있는 것과 일본의 의료 체제 붕괴를 우려로 인해 자신이 감염될 경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아베 총리의 긴급사태 발효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 의견을 내보였다. 한편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 신문 편집위원이 쓴 칼럼 내용 중 일부가 한일 양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마스크를 익명으로 기부할 수 없냐는 취지의 발언으로 인해 한일 누리꾼들이 모두 반발하고 있다. 마키노 편집위원은 6일 포브스 재팬에 인도적인 분야를 침범하는 한일 상호 간의 악감정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에 마스크 지원을 추진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 그는 지난달 27일 한일 양국 정부가 한국의 마스크 지원과 관련해 지원을 타진한 적 없다고 해명한 것을 언급하며 일본에서도 요청이 없었고 마스크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교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한국도 이웃나라인 만큼 정치적 마찰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도 정치적 갈등으로 기후변화, 감염 등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분야까지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문제에서는 일본만 혹은 한국만 감염 억제에 성공해도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아베 신조 총리도 기자회견 등을 통해 거듭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설파해왔다고 언급했다. 논란이 된 내용은 칼럼의 마지막 문단이었다. 마키노 편집위원은 일본, 한국이라는 꼬리표 달기는 그만하고 지원하는 쪽은 밝히지 않고 지원받는 쪽도 선의를 그냥 받을 순 없냐며 일본에서 일어나는 익명 기부와 그 마음을 존중하는 타이거 마스크 운동이 한일 간에 벌어지는 것은 무리냐고 글을 마무리했다. 칼럼은 전반적으로 코로나19 국면에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중요한 만큼 정치적 상황이나 양국 국민의 악감정은 고려하지 않고 인도적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익명 기부를 언급한 마지막 문단으로 인해 한일 양국 누리꾼의 반발을 사는 상황이다. 이 칼럼이 나온 이후 일본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부정적 의견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수백 개의 댓글 중 대다수는 한국의 지원을 거부하는 내용이었다. 일본은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생각하고 있지만 한국은 기본적인 사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한국의 지원 타진은 인도적인 차원이 아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기피하게 된다. 반드시 대가 요구가 있을 거다. 필자처럼 달콤한 생각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만들고 있다. 한국과는 관계를 맺지 않는 게 가장 좋다 등이다. 칼럼은 7일 국내에서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특히 일본 누리꾼들의 반응으로 인해 한국 누리꾼들의 감정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한국 누리꾼들은 자신들이 항상 위로하는 갑질 마인드가 뼛속까지 박혀있어서 저런 것 같다. 사람 바보 취급하는 것은 여전하다. 도와주고 욕먹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냐. 어떻게 저런 생각이 가능할까. 댓글은 더 가관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0%로 긴급사태 선언이 처음 발령된 다음 날이었던 지난달 8일 실시된 지난 조사보다 4%포인트 떨어졌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로 지난 조사 대비 3%포인트 올랐다. 일본 정부가 학교 입학 시기를 현재 4월에서 9월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찬성이 45%, 반대가 30%였다. 신문은 국민들 사이에서 이해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풀이했다. 35%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내려진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응답했다. 46%는 해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된 아래 보낸 5월 대형 연휴기간 동안 82%는 일과 쇼핑 등 필요한 최소한의 외출에 그쳤다고 답했다. 15%는 전혀 외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신문은 거의 모든 사람이 외출 자제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1%만이 여행, 관광, 레저 등을 위해 외출했다고 응답했다. NHK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후생노동성의 발표를 집계한 바에 따르면 7일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6,189명이다.
일서 최근 어린이 확진자 급증 외출한 부모로부터 감염 의심. 일본에서 도쿄를 중심으로 어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교 기간이 장기화한 가운데 외출한 부모로부터 오는 가정 내 감염이 적지 않은 데다가 일부는 개학식 등으로 인한 학교 내 감염이 의심.